여러분, 지금 XRP를 두고 시장 안에서 나오는 말이 극단적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리플은 아직도 규제에 묶여 있고 스마트 컨트랙트도 약하고 생태계도 예전만 못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대로 다른 쪽에서는 아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조용하게 판이 바뀌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이 두 말이 동시에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원래 완전히 끝난 자산에는 이 정도로 뜨겁게 의견이 갈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끝난 코인이면 사람들이 논쟁조차 안 합니다. 그냥 관심을 끊어버립니다. 그런데 XRP는 다릅니다. 지금도 여전히 누군가는 강하게 비관하고 있고 동시에 누군가는 큰 재평가가 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지금 XRP는 죽은 자산이 아니라 기회라는 족쇄와 기술 확장이라는 날개를 동시에 탄 채 방향성을 정하기 직전의 자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XRP가 아직도 논쟁의 중심에 있는지, 왜 장기 비관론이 끊이지 않는지, 그런데도 왜 여전히 강한 기대를 버리기 어려운지, 그리고 왜 이 논쟁의 끝이 오히려 리플의 강한 상승 쪽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핵심만 쉽고 강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지금 XRP를 누르고 있는 가장 큰 족쇄는 여전히 규제 불확실성입니다. 이건 다들 알고 있죠? XRP는 다른 코인들처럼 단순히 차트만 보면 되는 자산이 아닙니다. 항상 가격 뒤에 규제 문제가 따라붙습니다. 즉, 시장이 XRP를 볼 때는 좋은 기술인가? 이 질문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제도권 안에서 정말 명확하게 자리 잡을 수 있나? 이걸 같이 봅니다. 그래서 XRP는 좋은 뉴스가 나와도 생각보다 덜 오를 때가 있고 반대로 시장이 불안하면 더 세게 눌릴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규제 리스크가 항상 할인 요인처럼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규제 불확실성이 영원한 벽이냐 아니면 나중에 재평가의 출발점이 되느냐, 이 문제입니다. 지금 시장 일각에서는 클래리티 법안 같은 제도적 프레임워크가 결국 마련될 거라는 기대도 살아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 XRP 가격을 누르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불확실성이라면, 반대로 말해서 그 불확실성이 거치는 순간 가장 크게 재평가될 수도 있는 자산이 XRP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 눌림은 단순 약세의 증거일 수도 있지만 달게 보면 가장 큰 재평가 여지를 남겨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물론 비관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시장에서는 XRP를 두고 이런 말도 계속 나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경쟁력이 약하다. 이더리움이나 솔라나처럼 자본을 오래 묶어둘 강력한 생태계가 부족하다. 법적 지위 문제도 아직 완전히 편하지 않다. 이런 지적들이죠. 솔직히 이건 가볍게 넘길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즘 시장은 그냥 유명하다고 가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전처럼 아무 알트나 다 같이 날아가는 시대가 아니라 규제 명확성, 유틸리티, 기관 친화성, 확장성, 이 네 가지를 가진 자산 쪽으로 돈이 훨씬 더 선택적으로 몰리는 시장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XRP가 장기적으로 더 크게 가려면 단순히 옛날 명성과 커뮤니티 힘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왜 지금도 리플이어야 하느냐, 이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비관론자들은 그래서 아직 멀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리플도 그걸 모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지금 리플이 기술 쪽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바로 확장성과 기관 친화성입니다.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영지식 증명, 즉 GKP, 그리고 XLS-372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건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기관들은 블록체인을 쓰고 싶어도 모든 정보가 너무 쉽게 드러나는 구조를 부담스러워합니다. 거래 규모, 흐름, 지갑 이동, 이런 게 너무 노출되면 기관 입장에서는 불편한 거죠. 그런데 프라이버시 기능이 강화되면 이 얘기가 달라집니다. 즉, 블록체인의 효율성은 쓰고 싶은데 정보 노출은 줄이고 싶다. 이 기관들의 욕구를 만족시킬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시장에선 이런 기술 업데이트를 단순 기능 추가로 보면 안 됩니다. 이건 XRPL이 개인 투자자용 네트워크를 넘어서 기관 자금이 올라탈 수 있는 구도로 체질을 바꾸고 있다는 신호로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변화가 나중에 시장 평가를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리플의 가능성을 더 크게 만드는 건 외부 생태계와의 연결입니다. 예전에는 XRP를 두고 그냥 송금용 코인 아니냐, 이런 인식이 강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프레임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습니다. 플레어 네트워크, 랩드 XRP, 그리고 외부 디파이 연결 구조 같은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XRP가 단순히 보내고 받는 기능만 가진 자산이 아니라 다른 생태계 안에서 유동성 자산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꽤 큽니다. 왜냐하면 코인 시장에서 진짜 체급이 커지는 자산은 그냥 보관되는 자산이 아니라 여러 생태계에서 계속 쓰이고 묶이고 흐르고 역할이 생기는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즉, XRP가 외부 생태계와 연결되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는 XRP는 낡았다, 이 프레임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대신 XRP도 다시 확장되고 있다, 이 서사가 살아나는 거죠. 다섯 번째입니다. 그리고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논쟁이 하나 있죠. 바로 에스크로 판매 문제입니다. 리플이 분기별로 막대한 물량을 푼다는 점 때문에 늘 비판이 따라붙습니다. 이건 시장에 물량 던지는 거 아니냐, 계속 누르는 구조 아니냐, 이런 말들이요. 맞습니다. 이건 분명 단기 가격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공급이 늘어나는 이슈는 언제나 시장에 하방 압력을 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반대쪽 논리도 있습니다. 바로 그 자금이 기술 개발, 생태계 확장, 인프라 구축으로 다시 투입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하느냐?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게 딱 하나라고 봅니다. 바로 시장이 이 논란을 다 알고도 여전히 XRP를 시가총액 상위권에 남겨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큽니다. 즉 시장은 이 리스크를 모르지 않습니다. 다 알면서도 완전히 버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말은 결국 XRP를 둘러싼 장기 가치 논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고, 반대로 말하면 재평가 가능성도 여전히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6번째입니다. 그리고 지금 리플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RLUSD 같은 스테이블 코인 인프라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금융전쟁은 단순히 누가 코인을 더 많이 발행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많은 자금을 자기 생태계 안에 붙잡아두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전통 은행들은 규제에 묶여있고 속도도 느립니다. 반면 크립토 기업들은 스테이블 코인을 무기로 전 세계 자금을 훨씬 빠르게 끌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리플도 여기서 빠지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히 스테이블 코인 하나 추가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리플이 송금 기술 회사를 넘어서 디지털 달러 인프라를 가진 금융 플레이어로 체급을 키울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만약 이 축이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하면 XRP의 의미도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태계가 커질수록 그 중심 자산에 대한 기대도 같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즉 RLUSD 같은 구조는 리플이라는 회사의 미래뿐 아니라 XRP를 다시 보는 시장의 시선까지 바꿔놓을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7번째입니다. 그럼 결국 지금 XRP를 어떻게 봐야 하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XRP는 지금 완벽한 자산이 아닙니다.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규제 리스크도 있고 유틸리티를 의심하는 시선도 있고 기술 경쟁에서 늦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반대편에도 분명한 재료가 쌓이고 있다는 겁니다. 규제 명확성 기대, 기관 친화적 기술 확장, 외부 디파이 연결, 스테이블 코인, 인프라 구축, 이런 요소들이 하나씩 붙기 시작하면 XRP는 단순히 예전 명성으로 버티는 코인이 아니라 다시 한번 큰 체급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후보가 됩니다. 그리고 시장은 늘 이런 자산에 크게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잘 나가는 자산보다 오랫동안 눌려 있었지만 재평가 조건이 갖춰지는 자산이 훨씬 큰 폭발력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8번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XRP의 핵심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규제 리스크라는 족쇄와 기술 확장성이라는 날개를 동시에 탄 자산. 이 표현이 가장 정확합니다. 지금은 족쇄가 더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해 보일 수 있고 느려 보일 수 있고 실망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늘 가장 답답한 구간에서 다음 변화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붙고 있는 기술적 확장과 제도적 명확성 기대가 한 방향으로 맞물리기 시작한다면 그때 XRP는 지금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지금 XRP는 무조건 낙관만 할 자산도 아니고 반대로 끝났다고 버릴 자산도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위험한 건 너무 단순하게 보는 겁니다. 비관론만 보면 기술과 생태계 확장을 놓치게 되고 낙관론만 보면 규제 리스크와 현실적 한계를 놓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다 놓고 보면 오히려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게 있습니다. XRP는 지금 문제가 많은 코인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할 때 가장 크게 튈 수 있는 코인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은 그 가능성을 완전히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계속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XRP는 그냥 옛날 유명 코인이 아니라 규제 명확성과 기술 확장, 그리고 생태계 체급 상승이 맞물릴 경우 다시 한번 강력한 상승의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는 자산으로 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흐름이 본격화된다면 지금 이 구간은 나중에 돌아봤을 때 그때는 아직 다들 의심했지만 사실은 리플의 다음 상승 사이클이 조용히 준비되던 자리였다. 이렇게 기억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지금 XRP는 논쟁의 중심에 있는 자산이 아니라 다음 강한 상승을 준비할 수 있는 코인입니다. 여기에 더해 또 중요한 내용. SEC 소송이 사실상 완전 종식되었습니다. 이 소송이 끝난다는 것은 단순한 사건 종료가 아닙니다. 리플 채택이 본격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되면 리플의 파트너사들, 특히 금융권에서 리플 시스템을 도입하는 흐름이 마치 밀물처럼 빠르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볼 질문이 있습니다. 금융권이 정말 리플을 채택하기 시작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런데 금융권의 요구는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국가마다 규제가 다르고 지역마다 금융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요구를 하나하나 대응하려면 리플 역시 지금보다 훨씬 높은 확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리플에게도 레이어2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게 됩니다. 리플레저를 활용하면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자산을 이동시키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그 자산 이동 기록은 모두 리플레저 원장에 투명하게 기록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해집니다. 이 시스템이 실제 금융권에서 사용된다면 얼마나 많은 자산이 이동하게 될까요? 리플레저를 통해 이동할 수 있는 자산은 단순히 암호화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디지털 자산은 물론이고 앞으로 시작될 전 세계 은행들의 현금 자산까지도 이 시스템을 통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XRP가 글로벌 금융기업들과 사업을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구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레이어2입니다. 레이어2 없이 사업 확장을 시도한다면 언젠가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레이어1과 레이어2는 서로 경쟁하는 구조가 아니라 하나의 생태계를 만드는 공생 관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전 세계 은행들이 사용하는 시스템이라면 얼마나 다양한 기능이 필요할까요? 이 생태계가 커질수록 전 세계 은행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생태계 자체가 스스로 돌아갈 수 있는 자생력을 가지게 됩니다. 즉, 뿌리가 깊은 구조를 만들어 어떤 서비스가 등장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리플이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하나의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리플은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어2는 단순한 보조 기술이 아닙니다. 레이어2를 통해 리플의 확장성과 범용성을 높여줘야 리플 기반 블록체인 사업들이 대거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업들이 늘어나면서 비로소 하나의 생태계가 완성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생태계가 커질 때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코인 시장에 아주 흥미로운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레이어2 코인들은 리플이 10배 상승할 때 수백 배 상승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공생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이 구도를 투자 전략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 원리는 주식 시장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전기차 테마의 대형주였던 삼성 SDI가 약 15배 상승할 때 소형주였던 에코프로는 무려 700배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같은 산업에 속해 있지만 상승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태계 구조의 특징입니다. 레이어1인 이더리움이 2배 상승할 때 레이어2 코인들이 수천 배 상승하는 현상은 이미 오래전부터 코인 시장에서 반복되어 왔습니다. 또 다른 예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레이어1입니다. 하지만 속도와 수수료 문제 때문에 실제 거래용 화폐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기술이 등장했을까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바로 스택스입니다. 레이어2인 스택스는 비트코인의 속도와 수수료 문제를 개선했습니다. 비트코인과 레이어2 코인은 상승할 때 같이 상승합니다. 하지만 상승률은 완전히 다릅니다. 레이어1인 비트코인이 2023년 10월 대비 2024년 3월까지 약 190% 상승할 때 레이어2 코인인 스택스는 같은 기간 동안 무려 750%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만약 XRP가 앞으로 10배 상승한다면 리플 레이어2 코인들은 100배, 1000배 상승 가능성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리플 생태계에서 레이어2 역할을 하는 코인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소개해드릴 리플 관련 코인은 더 루트 네트워크, The Root Network입니다. 루트 네트워크 홈페이지를 보면 XRP Ledger Integration, 즉 다양한 블록체인을 XRP 레저로 통합하는 기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XRP 사용자들이 다른 코인들을 XRP 레저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장해주고, 이 과정에서 루트 네트워크가 브릿지 역할을 하는 리플 전용 크로스체인 솔루션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 홀더라면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블록 리워드입니다. 리워드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유지에 기여하는 채굴 활동에 대한 보상인데, 이 보상이 XRP로 지급됩니다. 즉, 루트 네트워크의 기축 통화가 XRP라는 의미입니다. 더 루트 네트워크는 XRP 확장을 위한 역할을 하지만
이더리움의 EVM 구조를 기반으로 레이어 1을 개발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XRP 체인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한계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지금 소개하고 있는 이 코인은 리플 블록체인에서 개발된 유일한 레이어 2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향후 XRP가 10배 상승한다면 이 코인은 100배, 1000배 상승 가능성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 코인은 어떤 구도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코인 홈페이지를 보면 메인 화면에 XRP 생태계를 위한 사이드체인이라는 프로젝트 목표가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사이드체인은 XRP 체인을 더 원활하게 구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체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XRP 생태계가 커질수록 이 코인의 사용처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코인의 이용자가 늘어날수록 XRP 역시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코인은 공생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코인의 백서를 보면 XRP 레저의 포크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드포크와 비슷한 개념인데 XRP의 장점은 유지하면서 레이어2의 핵심 가치인 확장성을 개선하기 위해 추가적인 코드 개발 가능성을 열어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레이어2 스마트 컨트랙트를 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향후 리플 생태계에서는 결제는 레이어 1, 즉 리플 레저에서 처리되고 어플리케이션과 서비스 영역은 레이어 2인 이 프로젝트를 통해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 때문에 리플 기술 커뮤니티에서는 하나의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코인으로 수요가 너무 많이 몰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레이어 2는 블록체인이라는 뿌리 위에서 꽃과 열매 역할을 하는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연결 구조가 거의 코인 하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자 커뮤니티에서는 이 코인이 혹시 XRP보다 더 커질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리플 CTO인 슈와르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체인이 등장한다고 해서 기존 체인의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고 걱정하는 것은 지금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이 코인이 너무 커질 것을 걱정하는 기술자들의 우려에 대해 리플 CTO가 직접 나서 진정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장면만 봐도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코인은 재작년 12월에 출시된 아직 2년도 되지 않은 초기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가격은 약 166원, 그리고 시가총액 역시 약 60억 수준입니다. 리플 XRP의 시총이 약 45조라는 점을 생각하면 아직 700분의 1도 되지 않는 저평가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전체 물량의 98% 이상이 이미 유통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팀의 물량 언락으로 인한 추가 하락 위험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코인은 리플과 직접 연결되어 앞으로 리플 생태계에서 핵심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 CTO의 집중적인 관리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평가 상태인 이유가 있습니다. 리플사가 이 프로젝트에 직접 깊게 관여하고 있음에도 아직 공개적으로 크게 드러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리플의 SEC 소송이 사실상 완전히 끝나 이제 금융권 사업 확장이 전략적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 시점이 되면 이 코인은 폭발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리플 네트워크 내부 거래 정도로만 조심스럽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SEC 소송이 사실상 종식되어 리플 채택은 곧바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에 따라 금융권의 리플 시스템 도입 역시 확장됩니다. 하지만 금융권의 요구는 국가와 지역마다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런 요구에 하나하나 대응하려면 리플은 반드시 더 높은 확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코인이 등장한 것입니다. 리플 생태계 확장을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구조이기 때문에 기술자 커뮤니티에서는 오히려 이 코인이 너무 크게 성장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인마켓캡의 커뮤니티 투표 결과에서도 무려 96%나 되는 사람들이 이 코인의 폭등에 투표한 것을 볼 수 있죠. 리플 XRP의 성장과 함께 수백, 수천 배 동반 성장할 이 코인 정보를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무료로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딱 10만 원이면 됩니다. 많은 돈도 필요 없습니다. 단 10만 원만 묻어두셔도
올해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코인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름을 바로 공개하지 않느냐고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유튜브에서 이름이 공개되는 순간 세력들이 바로 움직입니다. 가격을 흔들고 판을 뒤집습니다. 그리고 뉴스가 나오고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이 시장은 정보가 퍼진 뒤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퍼지기 전에 움직인 사람이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결국 선점이 전부입니다. 이건 단순히 좋은 코인을 찾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시장에서 2026년을 버티기 위한 필수 선택에 가깝습니다. 최근 시장 하락으로 원금 손실이 컸던 분들 많으시죠? 이 코인은 그런 분들도 한 번에 만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에게나 공개하지 않습니다. 저를 믿고 설문에 참여해 주시는 구독자분들께만 이익은 코인의 이름, 진입 구간, 그리고 목표 가격까지 모두 공유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저는 10원도 요구하지 않고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공유해 드릴 겁니다. 왜? 돈도 안 받고 이런 정보를 알려주냐고 하시면 제 유튜브 채널 좀 키워보고 싶어서가 다여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가 아래 설명란에 구글 폼 링크 하나를 달아 놓겠습니다. 이 링크는 여기 설명 보기를 클릭하시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구글 폼 링크를 눌러보시면 이러한 창이 뜰 겁니다. 그러면 여기 구독자께만 드려요에 체크를 해주신 다음 리플 레이어 2 코인 정보를 공유받으실 연락처를 자세히 적어주신 다음에 여기에 있는 제출을 눌러주시면 저에게 이 구글 폼이 날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 구글 폼을 확인하자마자 적어주신 연락처로 연락드려서 제가 구독자인지 확인만 간단히 빠르게 한 다음 아까 말씀드린 리플 레이어 2 코인 정보를 바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인이 아마 2026년의 졸업 코인으로 이름을 올리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최근 원금 손실이 컸던 분들도 한 번에 만회하고도 남을 수 있으니 최대한 서둘러 준비하셔서 제대로 된 수익을 만들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힘내시고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